48시간 내에 물을 가져오지 못하면 모든 비용을 한국에 청구해. 후진국 한국이 사막을 구할 수 있다고? 사막보다 물이 귀한 요르단 하드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루 6리터로 목숨을 이어가던 이곳에 날아든 초유의 최후 통첩. 미국과 프랑스조차 포기했던 땅에서 모두가 허황된 약속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팀은 묵묵히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하 탐사용 레이더로 숨겨진 담수층을 찾아내고 3D 모델링 기술로 복잡한 지하 구조를 해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성 차단막 한 방울이 빠르게 정화하며 해수를 차단하자 사막 한가운데 맑은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전역이 앞다투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이라 평가받던 한국이 어떻게 단 48시간 만에 이 작은 기적을 이루었는지 그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파엘이고 저는 요르단 북부 사막 가장자리에 자리한 하드라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 리나와 8살 된 딸 마야와 함께 지내고 있죠. 매일 해가 뜨기 전 아직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별빛이 사라질 때쯤 낡은 샌들을 끌며 집 밖으로 나섭니다. 잠깐 시원하던 공기는 금세 무거운 열기로 변해 제 피부를 눌렀습니다. 리나와 마야도 저를 따라 구불구불한 흙길을 내려가 오래된 물 펌프까지 함께 갔었어요. 저희 가족은 이곳 100여 가구 중 하나일 뿐인데 하루에 단지 6리터의 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6리터라는 말을 걸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되뇌었죠. 세수도 하고 요리도 하고 목숨을 이어가기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물펌프 앞에 도착하니 이미 이웃들도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녹이 쓴 철제기둥 같은 펌프 손잡이를 잡고 힘껏 눌렀더니 처음엔 물방울만 똑똑똑똑 떨어졌습니다. 이내 탁한 갈색 물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왔어요. 리나가 마야의 작은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있었고 저는 정확히 3리터가 되도록 물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 리나가 나머지 3리터를 채우며 우리 셋이 조용히 중얼거렸죠. 6리터가 전부예요. 마야의 입술은 갈라져 있고 볼은 윤기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넓어진 눈으로 물방울이 양동이에 떨어지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목말라요. 속삭이듯 말하는 마야를 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축축한 천을 이마에 올려주었고 리나가 마야 입술을 살짝 닦아주었어요. 물이 곧 생명이란다. 리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었죠. 마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모아 물을 받아 마셨고 빈 양동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먼 나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이도 물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다고 했었어요. 반짝이는 건물과 밝은 불빛을 상상했지만 이곳의 메마른 길과 갈라진 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작은 나라인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에 희망이 반짝이더군요. 매일 저는 소중한 물을 집으로 가져올 때마다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요리를 위해 조금, 마야 세수를 위해 조금, 나머지는 마시려고 아껴두었어요. 잠들기 전에는 조심스레 기도했습니다. 제발 물을 더 찾게 해주세요. 제발 물을 더 찾게 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야의 숨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갈라진 입술과 목마른 눈망울이 떠올라 가슴이 조여왔어요.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을 원로들에게 말씀드리고 요르단 물관리부에 편지를 쓰고 한국에도 도움을 요청해보리라 다짐했죠. 아무리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아이가 목마르면 물을 약속하는 어떤 꿈도 쫓게 됩니다. 꿈속에서 저는 반짝이는 한국 기계 앞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었어요. 찬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작은 시냇물도 보였습니다. 그 꿈을 간직한 채 새벽빛이 벽에 연한 그림자를 드리울 때 오늘은 반드시 새로운 시도를 해보리라 다짐했죠. 아이가 목말라하는 한 그 어떤 작은 희망의 불씨도 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해 뜨기 전에 일어났었어요. 지난밤 생각들로 머리가 무거웠었습니다. 하드라 위 하늘은 연한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저는 빈 흙 항아리들과 갈라진 담벼락 사이를 지나 늘 가던 물 펌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리나와 마야도 조용히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양동이를 들고 오늘은 뭔가 달라지길 바라며 펌프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펌프 앞에 도착했더니 마을 사람들의 지친 얼굴이 우리를 맞이했었죠. 저는 차가운 손잡이를 잡고 힘껏 내리눌렀습니다. 물은 처음엔 똑똑 튀더니 여전한 진흙빛 갈색으로 흘러나왔어요. 양동이를 가득 채우고 마야에게 말했었어요. 미안해, 우리 작은 거사. 마야는 피곤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었죠. 리나가 살며시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쌀과 대추로 간신히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마을 광장 바깥에서 열린 하늘 아래 앉아 있었어요. 부서진 라디오에서 멀리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몇 마디가 귀에 들어왔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놀라운 돌파구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단 이틀 만에 인공강을. 제가 깜짝 놀라 심장이 뛰었었어요. 한국이라니? 인공강이라니? 땀에 젖은 손바닥을 만지며 라디오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아나운서가 계속 말했었죠. 마법처럼 물이 흐르며 불모의 땅에 생명을 기술과 신뢰의 결합 전례 없는 성공.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작고 멀리 있는 나라였는데 사막에 이틀 만에 강을 만들었다니요. 저는 먼지 위에 작은 돌멩이로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는 마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볼은 여전히 메마르고 눈은 물을 갈구하느라 반쯤 감겨 있었죠. 한국이 이럴 수 있다면 우리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야가 제 얼굴을 가리키며 부르더군요. 아빠 들었어요? 그녀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리나가 제 옆으로 다가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어요. 다시 말해줘. 아나운서가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전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지하 탐지기와 빠르게 굳는 실시를 사용해 모래를 흐르는 물로 바꾸고 마을 사람들은 고인 우물이 싱싱한 물로 가득 찾아 축하했답니다. 저는 리나에게 속삭였어요. 그들이 이틀 만에 해냈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나는 제 손 위에 손을 올려주었고 그 순간 수주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야, 리나가 말했죠. 아마 한국이 우리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아마 한국이 우리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부드럽게 약속하듯 같은 말을 2번 되풀이했었습니다. 저는 지평선 아래로 해가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을 그렸습니다. 내일 아침 마을 원로님들 뵈러 갈 거예요. 한국의 기적 같은 강 이야기를 전하고 서울로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청해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저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 앉아 라디오에서 들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모래 사이로 굽이치는 맑은 강을 상상했죠. 아이들이 시원한 물장구를 치고 농부들이 들판을 적시며 가족들이 걱정 없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마야가 강가를 달리며 크게 웃는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저는 별들을 향해 속삭였었어요. 한국이 물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을 보내주세요. 한국이 물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을 보내주세요. 먼지 가득한 우물과 빈 양동이를 떠올리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6리터의 물을 보물인 양 매일 아껴 나르던 날들이 떠올랐죠. 마야의 갈라진 입술을 생각하니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믿음의 불씨가 제 안에 타올랐어요. 한국은 멀리 있지만 그들이 만든 강은 어떤 일이든 가능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저는 마당 가장자리에 서서 작은 종이 조각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요르단 물 관리부장님께 쓸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막강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들의 엔지니어와 기계를 요청해주세요. 저희 마을을 구해주세요. 저는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가슴주머니에 넣었었죠. 시원한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편지를 전하러 갈 거라고. 내일이면 이 먼 기적을 쫓아갈 거라고. 그리고 내일이면 어쩌면 하더라도 더는 물방울을 하나하나 세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고요. 다음날 아침에도 해 뜨기 전에 일어났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가슴이 결의로 두근거렸었습니다. 저는 소중한 물 마지막으로 얼굴을 씻고 접어둔 편지를 셔츠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었죠. 리나와 마야는 문간에 서서 비몽사몽하면서도 희망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차가운 땅바닥에 대고 속삭였었습니다. 용기를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저는 하드라의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이웃들에게 인사했었어요.
어떤 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었죠. 모두 수도에 메시지를 보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오즈음 저는 낡은 마을 회관에 도착했었어요. 벗겨진 페인트가 앙상한 돌건물 안에는 몇 분의 원로님들과 기술자들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죠. 회의장 앞에는 아들 준빈이 장관님이 서 계셨습니다. 장관님은 검은 머리를 뒤로 깔끔히 넘기고 높이 서 계셨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치도 놓치지 않는 듯 보이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었죠. 장관님은 촛불 아래에서 편지를 펼쳐 읽으셨습니다. 방 안에는 정오의 열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맴돌았었어요. 장관님께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파엘 아라산, 당신은 한국 전문가들을 요청했소. 라디오 방송 한 토막에서 나온 약속을 믿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소. 장관님은 다른 원로님들을 둘러보시며 덧붙이셨어요. 대단히 과감한 요청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네, 장관님. 저희 마을은 목말라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운도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저희는 가족별로 하루 6리터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먼 곳에서 일어난 기적 해봐야 합니다. 방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기술자 오마르 씨가 일어서며 말했었어요.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허비되고 더 많은 목숨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저는 오마르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겁니다. 실패하면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직접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더 시간을 허비할 순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중앙에 놓인 커다란 나무 탁자로 다가가 지도를 펼치셨죠. 하드라와 주변 사막이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장관님은 먼지 쌓인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시며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겠소. 단 이틀 48시간 내에 깨끗한 물을 가져와야 하오. 실패하면 모든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요. 성공하면 우리의 영원한 감사만을 바랄 것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 섞인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48시간요? 이틀밖에 안 돼요. 장관님은 손을 높이 드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48시간이요. 이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던 기술자에게 고함을 지르셨죠. 즉시 암만의 연락을 취하시오. 한국 대사관과 연락하시오. 교통편도 준비하시오. 우리는 새벽에 출발할 것이오. 그 순간 저는 안도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었어요. 드디어 움직이겠다는 안도,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두려움이었죠. 뒤를 돌아보니 리나와 마야가 멀찍이 서 있었어요. 마야의 눈에 반짝임이 가득했고 그녀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질 때 조용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오마르 씨가 다가와 작은 진흙잔에 차가운 물을 채워 내미셨죠. 작은 잡이요. 잘 사용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히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뛰는 가슴을 가라앉혀 주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을 끝에서 수도에서 온 화물트럭이 굴러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단정한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서류판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한 사람은 무전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3명의 모습이 먼지 낀 광장으로 들어왔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짧은 소식이 떠올랐죠. 그들은 한국팀이었습니다. 팀장 박세영 박사님이 위엄있게 서 계셨고 눈빛은 날카롭고도 따뜻하셨습니다. 옆에는 이준영 엔지니어가 작은 스캐너를 점검하고 있었고 최현우 연구원은 한글이 새겨진 금속 케이스를 들고 있었죠. 여행에 지쳤지만 당당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모여들었어요. 박 박사님은 앞으로 나와 손을 들어 인사하셨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었죠. 우리는 당신들의 과감한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물을 48시간 내에 가져오겠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의 물결이 제 안을 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목을 삼키며 리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해요.
우리는 신뢰해야 해요. 리나는 눈에 눈물을 그렁이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마야도 제 손을 꼭 쥐고 낮게 따라 말했어요. 우리는 믿어야 해요. 밤이 깊어지자 하드라 전역에 등이 켜졌습니다. 한국팀은 마을 광장 한가운데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사막 바람이 내일의 약속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이 우리 운명을 가를 시간이었죠.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과감한 약속이 이 목마른 마을이 간절히 원하던 기적이 되기를. 저는 새벽에도 해 뜨기 전에 일어났었어요.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두근거렸었습니다. 시원하고 고요한 사막 공기를 마시며 마을 광장으로 나갔죠. 못 보던 모양새의 장비들이 오래된 물 펌프 옆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서둘러 다가갔어요. 마야는 리나의 치마자락 뒤에서 작은 진흙잔을 꼭 쥔 채 엿보고 있었습니다. 박세영 박사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라파엘님. 박사님 목소리가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었죠. 오늘은 반드시 물을 찾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를 꾹 눌러 말했었습니다. 이준영 엔지니어가 삼각대처럼 생긴 큰 기계를 가리켰어요. 이건 지하 레이더입니다. 그가 영어로 차분히 설명했었습니다. 땅속으로 파동을 보내면 물이 있는 곳에서 반사파가 돌아오죠. 작은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검은 화면 위에 흰 점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이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숨겨진 물길입니다. 저는 화면에 비친 두 개의 원을 자세히 들여다봤었죠. 모래 아래에 물이 우물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엔지니어가 계속 설명했었습니다. 이 지점을 표시해두고 굴착할 겁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었어요. 리나는 마야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마야는 낮은 목소리로 숨겨진 물을 연발했었죠. 몇 주 동안 마른 우물만 보아온 저로서는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최현우 연구원께서 작은 탁자 위에 노트북을 설치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을 열자 하드라 땅속 3차원 지도가 나타났었어요. 이 모델을 보면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 연구원이 설명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강처럼 구불구불한 녹색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선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뚫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물을 잘 찾는 방법이에요. 저는 화면에 한 교차점을 가리키며 물었었어요. 여기서요? 최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복했었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서 뚫을 거예요. 두 번 쿡쿡 화면을 짚으며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 빨간 깃발을 꽂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먼지 낀 얼굴로 둘러앉아 눈을 반짝였었어요. 저와 같은 또래 소년이 막대기로 땅바닥에 원을 그리며 놀고 있었는데 저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물을 찾을 곳이란다. 소년의 눈망울이 커지며 속삭였었죠. 물이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고 레이더 스캔이 끝나자 이준영 엔지니어와 최현우 연구원은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굴착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노란색 대형 드릴 장비가 광장으로 들어왔고 엔진 소리가 사자를 닮은 으르렁거림이었죠. 저는 귀를 막고 리나와 마야를 뒤로 물리며 긴장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이 엔지니어가 드릴 위로 외치며 올라갔습니다. TV 땅을 찍고 돌기 시작하자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저는 마야의 양동이가 넘어지지 않게 꼭 잡고 있었고 리나는 제 팔을 꼭 잡고 있었죠. 몇 분이 연겁처럼 흘렀습니다. 이 엔지니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첫 샘플 나왔습니다. 그는 진흙물이 가득 든 금속관을 들어 보였었죠. 사람들은 그 위로 몸을 숙여 들여다봤습니다. 물은 탁하고 회색빛이 돌았어요. 이 엔지니어는 입안에 물 한 방울을 넣고는 고개를 젓더군요. 너무 짜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는 또박또박 되풀이했었습니다. 너무 짜요. 마실 수 없습니다. 가슴이 쿡 찔리는 듯 했어요. 리나를 힐끗 보니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위로했었습니다. 이것도 과학의 과정이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속은 여전히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때 최현우 연구원이 검고 단단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물 상자처럼 열어 보이자 선명한 빨간색 블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것이 퀵셀 실실입니다.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었죠. 빠르게 굳어 소금을 막아줍니다. 작은 노즐을 들어 보이며 설명하셨습니다. 이곳에 주입하면 소금물은 막히고 맑은 물만 통과하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엔지니어가 첫 구멍보다 약간 위쪽에 드릴을 대는 걸 지켜봤었어요. 최 연구원이 긴 호스를 새 구멍에 꼿꼿이를 주입했죠. 우리는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천천히 흘렀고 마야는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부드러운 시익 소리와 함께 맑은 물이 파이프를 타고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방울들이 컵으로 떨어졌는데 햇빛을 받아 한 방울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박세영 박사님이 맛을 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죠. 맑은 물입니다. 완벽한 물이에요. 박사님은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완벽한 물.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리나는 마야를 날아오를 듯 안아올렸고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막 바람이 그들의 환호를 실어 나르며 물이다. 물이다. 라는 외침이 사방에 울려 퍼졌죠. 저는 두 손을 모아 물방울을 받으며 시원함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는 감각을 만끽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과학과 신뢰가 손을 잡아 이 목마른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강하게 믿었죠. 희망은 마른 사막에서도 강물처럼 흐를 수 있다고. 태양이 사막 하늘 높이 오르고 있던 셋째 날 아침, 우리는 다시 마을 광장으로 돌아왔었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준영 엔지니어와 최현우 연구원은 다음 단계 준비로 분주했었죠. 첫 번째 시추에서 짭짤한 물을 발견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이 마실 순수한 물이 필요했었어요. 이 엔지니어는 노란색 대형 드릴 장비 운전석에 올라타셨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속 팔을 흔들며 이번에는 더 깊이 파서 더 맑은 물을 찾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치셨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야에게 속삭였었습니다. 잘 지켜봐, 여기가 기적이 일어날 곳이란다. 최현우 연구원은 옆에 작은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가루가 든 금속 실린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 가루가 퀵셀 실실입니다. 하고 연구원은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했었죠. 물이랑 섞으면 강력한 차단막이 돼요. 짠물 웅덩이를 막고 맑은 물만 통과시키죠. 그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었어요. 짠물 웅덩이를 막고 맑은 물만 통과시킵니다. 드릴 이 땅을 뚫으며 돌과 모래가 사방으로 튀었고 대지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리나는 마야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먼지들이 옷에 내려앉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었어요. 모두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의 긴장감 속에서 이준영 엔지니어가 외치셨습니다. 샘플 시간입니다. 금속 파이프를 들어 올리자 물이 줄줄 흘러나왔죠.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들여다봤습니다. 물은 이전보다 훨씬 깨끗했지만 여전히 약간 짠 기운이 돌았어요. 엔지니어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죠.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맑지는 않네요. 그리고 그 물을 옆에 놓으셨습니다. 최현우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붉은 가루가 든 실린더를 집어들었었죠. 그는 투명한 튜브에 가루와 물을 섞어주었습니다. 잠시 부글부글 끓더니 걸쭉한 반죽 같은 상태로 변했어요. 반죽을 주입 호스에 채워들고 다시 시추구멍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죠. 저는 목이 메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연구원은 침착하게 말했었습니다. 노즐을 구멍에 넣고 레버를 누르자 반죽이 땅속 공간을 채우며 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얼음이 얼듯 살짝 갈라지는 소리도 들렸었죠. 연구원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10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드라에서의 10분은 마치 10시간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었죠. 마야는 제 셔츠를 꼭 잡고 아빠 무서워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마야에게 말했었어요.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리나는 마야 어깨에 손을 얹어 위로했었습니다. 마침내 이준영 엔지니어가 드릴 장비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밸브를 돌리자 호스 안에 물이 차올랐고 맑은 물이었어요. 작은 금속컵 위로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세영 박사님께서 컵을 받아 맛보셨습니다. 박사님 눈이 환하게 빛나시더니 맑게 웃으셨죠. 정말 깨끗한 물입니다 하고 발표하셨습니다. 염분 0.01%. 완벽한 물이에요. 박사님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완벽한 물을 외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과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리나는 믿기지 않는 듯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글썽였었죠. 저는 마야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야는 모래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에 신나서 웃었어요. 모두 함께 외쳤습니다.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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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신 이스마일 어르신께서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80평생 많은 걸 보았지만 이런 기적은 처음이요. 어르신은 다시 한번 천천히 이런 기적은 처음이요 하고 되뇌셨죠. 처음에는 의심하던 나디르 알카심도 인적 드문 가장자리로 와서 물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최 연구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의 물이에요. 박세영 박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데 모아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땅속에 설치된 빠른 굳은 블록과 도랑에 깔린 파이프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죠. 이 설치물로 많은 우물에 물을 공급할 겁니다. 간단한 유지보수만 하면 매일 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박사님은 다시 한번 매일 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한국팀은 장비 대부분을 정리했지만 펌프는 계속 작동하게 두고 갔습니다. 맑은 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컵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며 웃었고 여성들은 항아리를 채워 집으로 돌아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었습니다. 저는 물이 가득 든 양동이를 들고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야가 앞서 달려가 물줄기에 손을 담그고 손가락 사이로 시원한 물을 느꼈어요. 리나는 저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날 밤 매트리스 위에 누워 저는 물이 저장병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었어요. 물이 곧 생명이에요 속삭였죠. 제 곁에서 가족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날의 기억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이 희망과 만나 이 목말랐던 마을에 기적을 선물했던 날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고요함 대신 흐르는 물소리에 눈을 떴었어요.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치며 저장 항아리에 고인 물방울 위에서 춤추듯 반짝였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걱정 없이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명의 맥박이 제 몸에 흐르는 것을 느꼈었죠. 마을 광장에 가보니 한국팀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도구들과 환한 미소를 안고 있었죠. 박세영 박사님은 준빈이 장관님 및 원로님들과 함께 서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펌프 주위에서 컵을 채우며 웃음소리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리나와 마야와 함께 군중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마야의 볼은 환하게 물들어 있었고 물이 발에 튈 때마다 까르르 웃었었죠. 하지만 모두가 웃고 있진 않았습니다. 한때 우리를 속인다고 의심했던 나디르 알카심 씨가 떨어져 서서 팔짱을 낀 채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죠. 나디르 씨 다시 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는 머뭇거리다가 컵을 채워 물을 맛보았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더니 컵을 살짝 내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진짜네요. 군중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80평생을 함께해온 이스마일 어르신께서 나디르 씨 곁에 다가가 손을 얹으셨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우물을 파듯 쌓아가는 법이요. 먼저 땅을 파고 그 다음 믿음으로 채우는 거요. 사람들은 숨을 내쉬며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박세영 박사님께서 평평한 돌 계단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발 아래로 지나가는 파이프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죠. 이 물 시스템은 10개 인근 마을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잘하시면 매일 물이 나올 거예요. 박사님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덧붙이셨어요.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저는 리나를 바라보며 속삭였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마야는 팔짝팔짝 뛰며 모두에게 물이 있어요. 모두에게 물이 있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이후 1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지하 스캔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물었고
한어머니는 파이프를 어떻게 청소해야 할지 궁금해했어요. 이준영 엔지니어는 레이더 스캐너 사용법을 설명하며 아이들에게 직접 버튼을 눌러보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최연우 연구원께서는 현장에서 퀵셋실을 섞는 방법을 보여주셨죠. 실습을 통해 지식이 비옥한 땅의 씨앗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돌을 따뜻하게 데우자 저는 먼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웃마을 지도자들이 우리의 기적을 보기 위해 온 것이었죠. 사막 마을에 흐르는 한국의 강이라니. 우리도 물이 필요하다는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리나와 저는 현관에 앉아 마야가 반딧불을 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야를 안고 그녀의 웃음소리와 펌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은 곧 희망이에요 하고 중얼거렸죠. 마야가 올려다보며 따라 말했었습니다. 물은 희망이에요. 고요한 순간 저는 이날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다짐했었습니다. 하드라는 초록의 정원으로 자랄 것이고 아이들은 목마름 없이 배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먼 사막과 산맥 너머로는 속삭임이 퍼져나갈 거예요. 작은 한국이 물을 가져왔고 그 물과 함께 신뢰와 기술의 힘을 전 세계에 나누었다고.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